안녕하십니까. 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고, 저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전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보통은 저도 그림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고 그리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고 그리는 거는 모작이라든지 직접 모델을 보고 그리는 거라든지, 저도 좋아하는 만화 작가 그림체를 따라 그려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느샌가부턴가 보고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그리는 게 더 재밌었어요. 보고 그리는 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에서만 끝나버리는 거에서 금방 실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금 전체 그림 인생을 쭉 되돌아봐도 모작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싶은 신발이 있다 그러면 엄마한테 졸랐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은 그걸 이제 스토킹하기 시작하거나 관찰해서 일기장에 그리는데, 사람은 단순하게 그리는데 운동화는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거니까 계속 관찰하고 계속 공부했던 거니까 잘 그릴 수 있게 되고, 그게 또 옮겨간 게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로 옮겨가서 그때그때 관심사들, 그리고 언제나 또 관심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잘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것도 이렇게 쭉 해오다가 자연스럽게 보고 그린 거에서 본 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은 앞에도 말했던 건데, 보고 그리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모델을 보고 아니면 사진을 보고 그냥 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본 걸 그리는 거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가. 없으면은 백지장이야.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손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머릿속에는 여기 뭐 이렇게 되게 멋진 이미지가 있는데, 막상 머릿속 이미지를 따라 손으로 하면은 손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보통은 다들 실망감을 갖게 되고,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나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숙련도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약간의 이해력에서 해결되는 거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그리거나 아니면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손은 연습해서 그 이미지를 계속 숙달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지식을 채워서. 근데 보통 그 과정에서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은, 뭔가 주변에 있는 것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맨날 놀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날 때도 다 돼가고, 그러니까는 방학 숙제도 해야 되고, 여름 방학 숙제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뭐죠? 그죠? 일기 쓰기예요, 일기 쓰기. 일기 쓰기 이거 몰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도 이거 꼭 방학하기 전에는 하루에 꼭 한 번씩 꼭 쓰겠다라고 꼭 마음 다짐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내일 쓰지. 아니야, 내일 쓰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 놀았으니까 내일. 이러다 보면 이제 한 일주일 밀리기 시작. 그다음 손 놔버리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한 달치 일기예보도 다 쭉 알아볼 수 있는데, 저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와, 친구한테 다 전화해 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야, 그때 몇 월 며칠 날씨가 어땠냐?" 맨날 물어봐야 됐어요. 그래서 예, 가짜로 거짓으로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인제 방학 숙제가 인제 끝나가니깐 배 깔고 방학 숙제를 딱, 그중에서도 일기를 딱 적고 있습니다. 일기를 딱 적는데, 보통 다 그렇죠. 이거 일기 적다 보면은 산으로 빠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뭔가 공책을 펼쳐 놓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흰 여백이 보이죠. 흰 여백이 보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옳거니 요거는 낙서 각인데.' 그러면서 그 흰 여백들을 다 채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기는 안 쓰고 낙서나 드립다 하다가 일기에 써야 될 공책 옆에 다 낙서로 다 채워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일기를 쓰려고 옛날 일기장 알아요? 요만큼은 그림 그리고 여기는 일기를 글을 쓸 수 있는 말칸들이 쫙 칸이 채워져 있어요.
자, 그때는 하려면은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주로 그리는 게 크레파스로 많이 했어요. 아니면 색연필, 이런 걸로 색깔도 칠하고 그랬던 거.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요 옆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었어요. 또 이것보다 촘촘한데, 대강 여러분들 이게 선풍기라고만 알게, 그 선풍기 날개가 돌아갑니다. 아, 예전에 우리 집에 신일 선풍기를,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이나 LG에서 뭐 선풍기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선풍기보다는 주력이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요즘 선풍기는 뭐 중소기업 전자업체들에서 많이 만든, 저희 집에 때 신일 선풍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오래 썼어요. 와, 진짜 걔는 부서지지 않아서 끝까지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와, 진짜 고장 안 났었어요. 최강. 아마 지금도 썼으면 돌아갔을걸? 자, 선풍기가 뽀록뽀록뽀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를 내가 한번, 난 선풍기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선풍기를 그려요. 이렇게 처음에는 보고 그래요, 이렇게. 아, 선풍기 옆에 누워가지고 딱 보면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계적인 맛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계적인 것들도 있으니까 그려봐요, 선풍기를. 그러면 처음에 선풍기를 그리면은 노트에다가 이제 종이 깔아놓고 그리면 내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선풍기를 그리겠죠. 자, 선풍기가 이렇게 싹 그려져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는 디테일하게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면 어려우니까 딱 멈춰 놓고는, 날개를 세워 놓고는 이제 쫙 그려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선호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여름 시즌이 다 끝나가요. 아버지가 여름 시즌이 다 끝나서 인제 선풍기 이제 청소해서 인제 보관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인제 선풍기를 팍 분리해요. 근데 그 옆에 그걸 가만히 제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선풍기 옆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선풍기 이 앞에 뚜껑 땡 날리면은, 자, 요 부분 뚜껑이 똑 떨어지죠. 이게 선풍기 뚜껑이 똑 떨어지면은, 그러면 선풍기가 인제 자기의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싹. 그러면은 뒤쪽 살이 딱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풍기 날이 수줍은 듯이 딱 숨어 있어요. 짱. 선풍기 날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평면이 아니라 스크류처럼 약간 이렇게 싹 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토로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상도 이제 알게 되고, 싹 높게 낮게, 높게 낮게 이렇게 싹 돌아가게. 그럼 요걸 쏙 빼면은, 요걸 빼고 요것도 분리되면은 인제 진짜 얘의 본 모습이 나와요. 자, 아마 이거 선풍기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회전할 여기는 따닥, 따닥. 자, 기본적으로 회전이 먼저겠죠. 회전이 먼저. 회전. 자, 구조를 한번 봅시다. 회전이 먼저. 고개 아래 위. 회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뒤 안에 보면은 여기 딱 밑에 보면요. 자, 뒤에는 안에 모터가 있으니까는 뜨거운 바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구멍이 통통통통통 뚫려 있어요. 여기 밑쪽도. 그리고 회전 반경을 이렇게 돼 있는 옛날 신입 선풍기 보면은 이게 탁 다시 와요. 또 제가 평생 가만히 놔두면 다 계속 360도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목이 뜨덕뜨덕뜨덕 될 수 있는 목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 거 탁 누르면 촥 목이 길어지는 거죠. 높낮이가 조절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바닥면이죠. 여기 위에 보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뭐 리모컨으로 움직이지만은 그때는 다 버튼식이었어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딱 돼가지고요. 버튼식 있고, 이쪽에 레버가 동그란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시간 조절이었어요. 뜨드드드득 돌아놓으면 따다다다다다닥 소리 내요. 뭐 순풍 1단, 2단, 3단, 4단, 뭐 요즘처럼 자연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다른 레버 보면 회전, 반대, 아니면은 회전하는 거는 여기 위에 이런 동그란 버튼 같은 게 하나 있고, 그거 톡 누르면 회전하는 건지, 똑 빼면은 회전이 멈추든지, 뭐 그런 형상이.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청소할 때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런 구조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선풍기가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땐 저런 거였는데 안에 분리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재질이고 이렇게 돼서 결합되는 거구나. 그리고 요런 기능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넘길 부분을 나는 이 부분을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분리해 봤어. 아니면 아버지한테 말해가 아버지 합체할 때는 내가 해볼게.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고, 특히 선풍기 날개는 나사의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꽂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는 거와 반대 방향. 그리고 고정시키에 딱.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은 아빠 내가 한번 뭐 조립해 볼게 이런 거. 그래서 조립하면서 질감 크기라든지 결속됐을 때 느낌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결합되고 분리되는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선풍기를 그릴 때 내가 그때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조립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잘 알아요. 기껏해야 남들이 내 친구들이 선풍기 그릴 때 나는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풍기가. 다른 애들 여름 일기장에 선풍기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애들은 기껏해야 선풍기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지. 이게 끝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말고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찰되고 본 게 있고 만져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본 걸 그리는 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처음에는 나도 그냥 보고 그랬다가 여기에서 성이 안 차거나 아니면은 이게 나한테 호감이 안 가는 거면 그냥 잊어버려요. 저도 지금 금방 잊어버리지만 어느 날 호감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거를 갖고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체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남아요, 이미지가. 잔상이 남게 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지면은 처음에 얄팍했던 것들이 점점 두께가 생기면서 3D화가 돼요. 3D화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내 거예요, 그 이미지는. 언제든지 꺼내 쓰고, 돌려 쓰고, 닦아 쓰고, 물고 빨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단번에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벼락 맞아서 어느 날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라갔어요. 차근차근. 그리고 그 과정을 즐겼던 것 같아요. 즐겼던 것. 그게 막 진짜 이게 공부에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과정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았던 내용이 내 손으로 나오고 그걸 보고는 친구들이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보고 그리는 거는 진짜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그리는 거는 진짜 모델을 보고 그리면 되는데, 그림에서 가장 쉽게 그래도 그림이 빨리 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보고 그리는 거예요. 직접 물건을 보고 모델을 보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와서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또 다음에는 똑같이 가서 또 보고 그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만약 보고 그리고 왔으면은 집에 와서 한번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아, 그때 요 슈퍼 옆에 뭐가 있었더라. 그때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고 있었지. 그래, 그때 할아버지 복장이 뭐였지? 아, 생각은 안 나지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존에 있던 내가 알고 있던 할아버지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할아버지 아니면은 옆집 할아버지 복식이 어땠더라. 그럼 그때 지금 그 장기 두던 할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복식을 입히면 돼요. 그 모양을 그대로 입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할아버지라는 게 하나 채워지고, 그 옆에 다른 건물들 생각이 안 나면 내 옆집 건물을 또 하는. 그러니까 그 기억력이 어릴 때는 더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쌩쌩쌩 잘 돌아가고 이 머리에 이해력이 높을 때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많이 기억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도 기억력이 쇠퇴돼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는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비슷한 것들을 거기다 이제 채택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본 걸 잘 그리려면은 그럴싸하게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계속 관찰과 관심이에요. 이게 주 포인트예요. 제 수업에. 관심이 없으면은 옆에 누가 앉아 있든, 옆에 친구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든, 아버지가 무슨 차를 사든, 동생이 어떤 자전거를 타든 관심 없으면은 물어봐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관심이 갖게 되면 소소하게 알게 되고, 관심이 갖게 되면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더 보게 되고 만져보게 되고 이러면서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그리게 돼요. 우리 놀이공원에서 캐리커처 해주죠. 뭐 2만 원, 3만 원. 그래서 그분들이 캐리커처 해주세요. 얼굴을 보고 해주시는데, 내 친구가 나의 얼굴을 그려주는 건 또 달라요. 그분들은 딱 나를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그릴 뿐이에요. 외형만 그리는데, 내 친구가 나를 캐리커처 해주는 거는 외형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랫동안 나를 만나고 느꼈던 나에 대해서 느끼는 심성이라든지 감정, 나에 대한 버릇,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담겨 있고 좋은 감정,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가지고 그가 표현해내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캐리커처 공원에서 해온 2-3만 원짜리 단분, 나를 처음 보고 만들어낸 캐리커처보다 내 친구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면서 배웠던, 안 닮아도 나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래된 친구들은 멀리서 걸어온 것만 봐도 '아, 저 노철수가 오는구나.' 아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닮지 않게 그려도, 꼭 닮게 그리지 않아도 내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쌓아온 이미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거를 그럴듯하게 내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훈련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은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저장된 이미지를 뽑아서 쓰는 것들의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시간, 저도 지금껏 계속 어제도 봤던 것들 오늘도 한번 그려보고,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맨날 잊어먹어요. 맨날. 그래서 저도 맨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침에 작업실 가서 컴퓨터를 온 한 다음에 진짜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모아 놨어요. 그럼 그걸 한 번씩 톡톡톡톡 넘겨봐요. 이렇게 톡톡톡 넘겨보면서, 저런 거 오늘 그려볼까? 그렇지. 저런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서칭하면서, 웹사이트 서칭하면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나도 보고, 옛날 거랑 뭐가 달라졌는가 한번 확인해 볼 때도 있고, 요즘엔 핸드폰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인스타나 뭐 핀터레스트나 뭐 이런 데서 새로운 이미지들, 좋은 것들이나 아니면 좋은 작품들이 있나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자극받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또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계속 이걸 계속 반복해요. 잊어먹는 게 요즘엔 더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잊어먹는 것보다 습득되는 게 더 빨랐는데, 요즘에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습득해도 금방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자료들을 보는 것 같아요. 반대가 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자료보다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많이 봤었는데, 자료도 모으긴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자료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많이 보고 디테일감이라든지 구조적인 것들 많이 파악하고 다시 확인해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자, 뭐 서문이 되게 길었는데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구축하는, 그러면은 자, 선풍기를 하나를 딱 만들게 되잖아요. 선풍기가 하나가 내가 그릴 줄 알게 되면은, 자, 내 그림에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자, 선풍기가 등장합니다. 내 그림에서. 그러면서 선풍기 하나만으로도 뭔가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여름이라는 대표 주자의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것을 바로 나타낼 수 있고요. 예전 같으면 에어컨일 테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선풍기였습니다. 자, 선풍기 날이 뿅뿅뿅뿅뿅뿅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망 같은 것들도 있고 요즘에 선풍기에 뭐 이런 것도 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 있는데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뭔가 셀로판지 이렇게 달아놓게 돼서 이제 바람 불면 팍 날리게. 그리고 저는 예전에 여기에 스티커 많이 붙여놨어요. 아버지한테 욕 많이 들었는데, 뭐 스티커 같은 거, 괴물 스티커 뭐 이런 거 붙여놨다가 아버지한테 야, 그거 떼라. 그래서 자, 선풍기가 등장합니다. 이 선풍기는 내가 보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가 캐치한 이미지로 선풍기를 그려요. 자, 선풍기가 바람을 털털털털 옛날대 털털털털 털리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요거와 맞는 사람들을 이제 놓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 선풍기하고 연관될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들. 예전에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선풍기 돌아갈 때 그 앞에서 소리 내봤 노래 불러보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되게 재밌게 울려요. 아라라라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서 맨날 이상한 소리 막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머리가 날린다. 그죠? 머리가 날리고 나는 여기 선풍기에 날개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 아, 옷도 날리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때의 자세 같은 것들도 당연히, 선풍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여야지 여기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이제 선풍기에 바람 이렇게, 옷 같은 거 선풍기 날개 이렇게 안쪽에 바람 꽉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네요. 자, 바닥면을 보면서 눈높이를 정하죠. 그죠? 눈높이. 그래서 바닥면을 보면서 옷주름들, 그죠? 자, 당겨지는 부분들을, 이게 반바지니까 그렇게 뭐 많이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이렇게 특히 거의 허리를 숙였거나 그럴 때는 이런 골반 부분들, 그리고 엉덩이부터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이렇게 되고, 이제 날리겠죠. 걸걸 하고 있고. 자,
주변에 인제 내가 살고 있는 풍경들을 보면 돼요. 할머니 집이라든지 만약 할머니 집이다 그러면은 마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루 난 요런 장난을 치고 있고 요 옆에는 팔각 성냥통이 보여요.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면서 언제나 꺼내 쓰시던 팔각 성냥통이 성냥이 빡빡하게 박혀 옆에는 황이 있죠. 이렇게 툭 그을 수 있는 주황색 황으로 팔각 성냥통에게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옆에는 자 라이터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요런 게 있고 자 그리고 요 옆에나 요런 데는 만약 할머니가 갖다 주신 그 시원한 음료수 컵이 반쯤 남겨서 콜라컵이 이렇게 딱 남겨져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봤을 때 이미지를 보면 돼요. 아, 오늘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내 주변 것들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경험해 봤던 거니까, 요때 요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나의 주전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럼 할머니가 시원한 보리차를 끓여서 놓았던 주전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주전자가 옆에 잘려서 들어갔어. 자, 주전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난치고 있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느낌도. 자, 할아버지는 언제나 바닥면들, 그래야지 바닥면들을 맞춰야지 두 포즈가 성립이 돼요. 그죠? 그래서 눈높이나 모양이 똑같아야지 이 앞에서 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맞추시는 것들. 그 다음 할아버지는 여기서 바닥면들 언제나 이렇게 바닥면들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바닥면이 끝나는 데서 옆을 봐야지 이제 할아버지 위치라든지 다른 물건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자, 할아버지는 눈높이 언제나 보시고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늙으신 분이니까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광대뼈, 그분이 마르다, 살집이 있다, 그런 것들 특징에 따라서 주름 같은 것도 모양들이 생겨나겠죠. 자, 할아버지는 여기서 런닝만 입으시고는 뭐 하시냐 그러면은 발톱을 깎고 계십니다. 무릎을 고쳐 세우시고, 자, 그 이쪽 팔은 앞으로 와서 손톱깎이를 잡고는 발톱을 깎고 계세요. 톡톡톡톡. 밑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습니다. 담배 물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요 옆에 할머니는, 자, 할머니는 옆에 앉아 계십니다.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뭔가를 채소를 다듬으시면서 뭔가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요란한 색깔의 옷들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할머니는 여기서 TV를 보고 계십니다. TV.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큰 높은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릇이 담겨져. 이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문 쪽이 보입니다.
그 뒤쪽 트리뷰 뒤로는 쪽문이 있어요. 뒷마당이 보여요. 이걸 열어 놓으면 되게 시원해요. 요 옆에는 쌀통이 있습니다. 쌀통. 그죠? 지금처럼 제가 그릴 때 내가 할머니 집에 가서 봤던 이미지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봤던 요런 가구들이 있었고 요런 모습들은 그때 꼭 이렇게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요 풍경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는 빈 접시가 있고 이게 옥수수 삶은 게 몇 개 남아 있다. 자, 끝나고 저쪽으로 천장. 천장 쪽에는 옛날 집이기 때문에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꺼멓게 돼 있었어요. 자, 대청마루, 나무마루가 그리고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 그러니까 비치는 느낌들이 약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 요 과정들. 그러니까 뭐 투시나 이런 거는 그 뒤에 이야기고 가장 기본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궁극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는 요걸 그리는데 필요한 약간의 지식과 테크닉들이 뭐 거기에서 뭐 투시라든지 뭐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는 그냥 이 이미지를 내가 머릿속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첫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앞에도 말했듯이 중요한 거는 관심과 관찰이에요. 그리고 관심과 관찰만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도 무조건 한 번이라도 따라 그려보고 그려봤던 것들이 오래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사물이라든지 어떤 장면, 어떤 상황, 어떤 동물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싶으면 그걸 자료를 보고 그리든 사진을 보고 그리든 뭘 어쨌든 직접 그려보고, 동물원 가서 직접 동물을 보고 그려보고,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또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 잔상을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도 처음에는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외곽적인 형태를 봤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겉의 모습들, 옷 입고 있는 겉의 모습들을 봤었는데, 아까 앞에 강의에서도 그랬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약간 해부학이라는 저 안에는 어떻게 생겼지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 노트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체가 많았어요. 앞에 강의 때 말했던 것처럼 나체로 그려놓고 거기에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옷을 입히면서 관심 가졌던 게 옷주름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나 교실에서 보면 언제나 옷주름만 봤어요. 앉아있으면 무릎 주름이 어떻게 되나, 친구가 걸을 때 어떻게 그 주름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관찰됐던 걸 집에 와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 친구가 오늘 철수가 걸어가는데, 자, 철수가 이제 걸어가는데 중학교 교복이 입고서 딱 하는데 옷주름이 저렇게 생기는구나. 저렇게 철수가 걸어갈 때는. 철수가 그때는 살집 있는 애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 때는. 그래서 다들 삐쩍 말라 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데 뒤로 뒷발이 빠졌는데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뒤로 밀려서 '와, 저게 저렇게 뒤쪽에 저렇게 주름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집에 와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받던 것들. 그때는 뭐 핸드폰처럼 사진을 찍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오직 머릿속으로 남겼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듯이 예전에는 그 친구 번호 한 20-30 개는 외우고 다녔어요. 철수 그럼 바로 뭐뭐뭐뭐뭐뭐야 몇 번 이러고 바로 눌러서 전화해서. 근데 요즘 철수하면은 철수 전화번호 핸드폰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는 진짜 바로 이렇게 눈으로 외웠었어요. 자, 아 그때 주름이 요렇지 그렇게 생기더라. 우와. 이긴 음. 교수가 그럴 때 이런 주름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때는 그 주름 위주로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안에 인제 내용물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안체 인체도.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겉의 모습만 그리다가 중학교 때부터 안에 그러니까 인체를 쪼금씩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없었어요. 뭐 해부학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더라도 너무 의학적인 것들로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도 어렵고 다들 뼈 이름이나 근육 이름이 다 한자 해석체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약간 관심을 좀 잃어 가지고 그냥 내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본격적인 인제 인체 해부학을 관심 가졌던 거는 인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한 3 학년 입시되면서 인체 소묘로 대학을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절로 인제 선생님한테 귀등으로 약간씩 배우고 나도 좀 관심 있어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쪼금 알게 됐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인체 해부학을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뭐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뭐 어떤 뼈 어떻게 근육 뭐 이렇게는 공부해 본 적 없고 그리다가 애매한 부분들 막 특히 막 칼을 들고 이렇게 딱 쌌는데 이 팔꿈치가 내가 팔꿈치 본 일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지? 여기 분명히 정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쫙. 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와 이 팔꿈치를 내가 관심이 없었던 팔꿈치 그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모를 때는 화장실 가서 한번 비춰 본다든지 이렇게 포즈 취해 가지고 '아 저 부분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다가 쪼금 더 관심 있으면 해부학 책을 찾아본다든지 '뼈가 왜 저래서 저 모양이 되는가.' 고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띄엄띄엄 쪼금씩 야금야금 해오다 보니까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기는 했지만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뼈 이름이나 근육 이름은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냥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지만은 다른 해부학 선생님들처럼 이 무슨 뼈, 무슨 근육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도 대강은 알지만은 잘 몰라요. 그런 분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인체 해부학적인 수업들은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한테 배우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저는 그냥 그런 과정 빼고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이런 것들로 한번 알아가시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인제 좀 약간 외곽 이야기로 빠진다 그러면은 인체 해부학이 쌓이면서요. 지식들이 좀 늘어나면서 재밌었어요. 안에 '아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근데 그 지식이 어떤 때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태생이 만화였었어요. 만화적인 걸로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그렸었어요. 막 자유롭게 그리다가 그 인체 해부학이라는 지식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딱 자리 잡으니까는 예전에는 막 이렇게 표현됐던 것들이 막 "야." 막 이렇게 막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야 팔이 이렇게 꺾이지 않아. 이렇게 꺾이면은 다친 거야. 인체 해부학에서는 안 맞아." 이렇게 머릿속에서 경적을 울리는 거야. "삐삐삐 그 부분 틀렸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만약 예전에 인체 해부학을 모르고 그릴 때는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인체 해부학이라는 지식이 머릿속에 차니까는 저 부분이 틀렸다는 게 딱 머리에 잡으니까 저렇게 안 그려지는 거야. 그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 딱 자리 잡는 거. 그래서 고걸 깨트리는 것들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좀 자유롭게 그리는 거. 그래서 그러니깐 인체해부학이라는 지식이 보면 의대생들이 보는 사람의 몸과 미대생들이 보는 사람의 몸은 달라요. 만약 인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의대생들이 가장 잘 그려야 돼요. 의사들이 가장 잘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서로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책도 그렇죠. 아나토미, 의학 서적의 해부학이랑 미술 해부학이랑은 달라요. 보는 시선이나 책 내용도 다르고 또 소개하는 페이지나 내용들도 완전 달라요. 분류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해 봤던 것들은 좀 자유로운 것과 안에 지식과의 충돌이 좀 생기지만 그걸 조합을 또 잘하면은 나름대로 쏠쏠하게 재밌는 부분으로서 빼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요런 요런 부분에서도 어설프게 그랬지만 인체 회복을 알고 난 뒤 발바닥의 모습이라든지 또 관찰된 의미에서 동생의 발 까딱까딱거리는 걸 옆에서 딱 보다 '아 발바닥이 이렇게 11자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모이는구나 안쪽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구나. 응? 솔직히 이거 11자로 발바닥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 그릴 때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면요. 정말 뻣뻣한 느낌이에요. 완전 하늘로 향하고 있는 발바닥. 이거는 관절이 나간 거나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각도는 약간 이렇게 모이게 돼 있죠, 제가 그린 거는. 그죠? 발바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되는. 그러니까 요게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발을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모르고 그릴 때는 이렇게 11자로 그리면 뻣뻣한 느낌이 우선 드는데 알게 그린 거는 요렇게 그리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무릎도 양쪽으로 벌어져 있어요. 그죠? 허벅지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으로, 발이 안쪽으로 모이게 발바닥 모양이 서로 마주 볼 정도는 안 되지만 마주 본다는 느낌으로 기울기가 생기게 그리는 것들. 그냥 단순하게 그린 것 같지만 볼을 뵀을 때 살이 밀리는 느낌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등판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봤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인체 해부학하고 플러스 시켜서 거기에다 또 만화적인 요소를 플러스 시켜서 조미를 좀 쳐서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리면 이렇지 않죠. 사실적으로 그리면 훨씬 진짜 더 디테일하고 해부학 구조에 맞춰서 그리지만 저는 성향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렇다고 또 만화적인 것들은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적인 걸 기반에다가 만화적인 것들을 많으면 50%, 60%, 적으면 한 30~40%를 섞어서 제가 좋아하는 형태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다 보니까 발전된 것들이 지금의 제가 그리고 있는 이런 스타일로 됐어요. 보고 그린 거를 시작해서, 저도 보고 그린 거를 시작해서 지금은 본고로 넘어왔지만은 그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장대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2강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